지난주에 네덜란드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건축물 싹 다 보여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런 건축물 말고도 사실 인상 깊게 보고 온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후반부에 살짝 묻어갈 양과 내용이 아니어서 별도로 좀 정리했습니다. 보시죠. 너무 인상 깊었던 네덜란드 후속편. 이준열사 기념관이 네덜란드에 있는 거 아시죠? 네덜란드까지 갔는데 인사 안 드리고 올 수 없잖아요. 자랑스러운 마음을 안고 헤이그로 갔죠.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규모가 소박한 거예요. 좀 살짝 서운하다 그럴까? 네, 그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여기가 이준열사 돌아가신 방이고요. 아무튼 뭐 숙연한 마음으로 잘 돌아보고 왔습니다. 여긴 또 반대로 별 기대 없이 간 운하박물관이라는 곳인데, 저한테는 이번 네덜란드 여행 중에 가장 감동받은 박물관이 될 줄 몰랐어요. 전시 기획이 너무 잘 된 거예요. 17세기 도시가 어떻게 확장됐는지 배경이나 역사나 공사 과정 이런 걸 보여주는 박물관인데, 예를 들면 앞에는 이렇게 집 모양이 있고 뒤쪽에는 90도로 꺾어 놓은 스크린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위에서 빔 프로젝트가 얘는 이쪽에 얘는 건물에 뭐 이런 식으로 영상을 쏴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그때 상황을 리얼하게 비춰주는데, 그러니까 막 입체감이 느껴지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런 거예요. 큰 화재와 소요가 일어났을 때 막 불꽃이 그냥 옆에서부터 쫙 이렇게 막 90도 꺾기 스크린을 통해서 이동하고, 이런 생동감이 드는데 이게 사실 뭐 별로 돈 들이지도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사람한테 감동을 주는, 이런 식으로 한 개의 테마마다 방이 이렇게 따로따로 있어서 문 열고 다음 방으로 들어가면, 지금 보시는 이 방은 시장을 비롯해서 각각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도시 계획의 전문가들이 테이블에 앉아 놓은 이런 상황을 표현해 놓은 거예요. 확장하는 도시는 사각형이어야 됩니다. 아닙니다. 원형이 좋습니다. 도시는 어떻게 나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면서 토론하는 도면이 책상 위에 비춰져요. 위에서 쏜 빔 프로젝트를 통해서 책상 위에 이제 계속 도면이 바뀌면서 사각형 도시는 어떻고, 원형의 도시는 어떻고, 도로는 어떻게 나야 되고, 운하는 어떻게 나야 되고를 리얼하게 그냥 계속 비춰주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또 다음 방인데, 사람 키만한 건물을 가운데다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수조도 뭐 손바닥만 할 거 아니에요. 이 손바닥만한 수조를 가까이 가서 보니까 잉어를 헤엄치게 만들어 놨어. 화면으로 영상을 틀어가지고 그 작은 수조 안에 잉어가 막 이렇게 돌아가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야, 이건 몰랐지? 우린 이런 것까지도 해놨어. 뭐 이런 느낌? 운하공사하는 테마 방이거든요. 네, 그 옛날에 어떻게 말뚝을 박았는지, 그리고 그 위로 집은 어떻게 지었는지에 대한 이런 공사 과정을 설명하는 방이었는데, 이렇게 모형으로도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이거 파일 박는 거, 이건 집 만드는 과정을 이렇게 모형으로도 만들어 놨고, 그 옆에 한쪽 벽면엔 영상을 계속 틀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암스테르담의 센트럴역이라고 하는 역이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서울역 같은 중앙역인데, 거기에도 도시를 확장하면서 이런 나무 말뚝을 9,000개를 박아놓고 그 위에 역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번 방도 감동이었어요. 여기 살짝 허접하네? 벽에 그림만 그려놨네? 하면서 렌즈를 들여다보니까 어머, 뭐 여지없이 그냥 이렇게 디테일이 막 보이는 거예요. 전시장이나 박물관 근처는 공원도 특별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고흐 뮤지엄 바로 앞이거든요. 그냥 잔디밭 되게 넓게 이렇게 쫙 펼쳐놓은 거 이것뿐만 아니고 한쪽을 삼각형으로 이렇게 드러났어요. 사람도 거기만 바글바글해. 한쪽을 이렇게 경사지게 만들어 놔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로 누우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머리가 높으니까 편안하게 쉴 수 있게 이렇게 해놓은 거죠. 이 삼각형 밑은 건물이에요. 매점 같은 게 있더라고요. 안쪽 뒤쪽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그러니까 기능적으로도 뭔가 역할을 해. 그러면서 경사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갔던 곳 중에 알크마르 치즈 시장, 여기도 빼놓을 수 없었어요. 이게 무려 400년이나 된 곳인데, 실제로 시즌 중에는 매주 일주일마다 매주 금요일이면 치즈 경매가 열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은 치즈를 배로 싣고 오고 차로 싣고 와서 경매를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경매가 일어나는 곳을 관광 상품화한 거예요. TV에서나 볼 수 있었던 이런 운반 장면들을 눈앞에서 보니까 진짜 신기하긴 했는데, 사람들이 정말 참 즐겁게 일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이분은 치즈 감별을 하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치즈인지 이렇게 단면 뭐 이렇게 뚫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나온 거 가지고 감별해주는 이런 전문가 분들인데, 감별한다고 뚫었던 치즈들 이거를 이제 시식하게 해주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How old is the cheese? How old? I think about 2 to 3 months. 공짜 치즈를 맛볼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 안동 김치 축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를 막 이렇게 만들어서 관광 상품 하면은 되게 좋겠다. 뭐 김치 감별사, 젓갈 소믈리에 뭐 이런 거 있으면 이런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도 인상 깊었어요. 경매시장 진입로 부분인데 바닥 포장해 놓은 거 중에 이렇게 이만큼 부분은 지역의 특색 있는 사진을 넣어 놓은 거예요. 관광객들마다 다 신기하게 보였는지 뭐 앉아서 기념사진 찍느라고 정신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생각을 해봤어요. 야, 여기는 왜 이렇게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많을까? 답은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예술가들이 많아요. 고흐, 렘브란트, 프란스 할스, 베르베르, 몬드리안 이런 막 그냥 한 세계를 주름 잡던 대단한 예술가들이 많이 배출된 나라답게 나라 전체가 약간 독특한 예술론 같은 게 있겠다. 그러면서 또 하나 원인을 더 찾는다면 너무 밝아요. 제가 여행을 좀 좋아해서 여러 나라를 다닌 편인데 여태까지 가본 나라 중에 네덜란드 사람이 가장 밝고 가장 친절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힘든 일 하면서 막 그냥 박장대소 하는 것 좀 보세요. 어딜 가나 이런 식이에요. 일하면서 다들 즐겁게 하고 즐겁다 보니까 남한테도 친절하고 그런 행복이 아이디어로 발현될 수 있는 그런 나라라는 거죠. 역시 아니나 다를까 세계적으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나라별 순위를 보면 네덜란드가 5위예요. 일본이 47위고 우리나라가 57위예요. 이거 완전 대비되지 않습니까? 행복하고 즐거우니까 그게 타인에 대한 친절로 나타났던 거예요. 톡톡 튀는 아이디어도 덤인 거고 행복하니까 그런 즐거움이 독특한 건물로도 많이 나타났어요. 이 부분이 나무 잎사귀를 형상화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나무 기둥인 거고 이게 실제로 사람이 살고 있는 주택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딱 봐도 연필이잖아요. 이름이 펜슬하우스예요. 최상층 전망대가 이렇게나 많이 튀어나온 건물 이것도 독특했고요. 그냥 외관이 평범한 건물을 찾는 게 그게 더 어려워. 뭔가 이렇게 돌출되거나 굵은 선으로 강조해 놓은 거 이 정도는 뭐 흔한 정도예요. 색감이 독특한 건 기본이고요. 이게 자세히 보시면 여기 이렇게 선이 이렇게 쭉 있거든요. 이렇게 그냥 평면이 아니고 선을 꺾어서 도로 따라서 저 선형을 꺾어 놔가지고 인면도 살짝 꺾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얘가 이 건물 이게 노숙자 쉼터예요. 이런 것들조차도 평범하지가 않아요. 훤히 뻥 뚫린 건물 뭐 이런 건 지난주에 많이 보셨잖아요. 이 정도는 보통이고요.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기업이 ING하고 하이네켄 이거 이제 우리도 잘 알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 있거든요. 이게 ING 본사예요. 이게 뭐 배 모양처럼 생긴 독특한 건물이고요. 그러면서 건물이 특이하지 않은 경우엔 이렇게 널찍한 측벽에 그냥 두질 않아. 뭔가 이렇게 기하학적인 그림을 그려가지고 심심한 벽을 두지를 않았어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저쪽 방향이 바닷가 쪽인데 바닷가 쪽을 향해서 사람이 망원경으로 뭔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 뭐 이런 건데 이거를 그림이 아니고 이렇게 철선으로 저걸 일일이 다 저런 모양으로 이렇게 휘어가지고 그림처럼 저렇게 만들어서 붙여 놓은 거예요. 정성이 대단하더라고요. 이런 어떤 그 독특한 디자인들이 뭔가 엄청나게 비싼 돈을 들인 것도 아니에요. 좌우 대칭, 상하 대칭 뭐 이런 걸 완전히 벗어난 이 로테르담 센트럴 역사 건물 얘의 마감재도 재료가 그냥 일반 합판이에요. 도료도 칠하지 않고 그냥 큼지막하게 이렇게 줄눈만 만들어서 군데군데 이렇게 돌출되게 얘 튀어나오고 얘 튀어나오고 얘 튀어나오고 얘 튀어나오고 이렇게 그래서 밋밋하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마감재도 자세히 보면 외부 마감재를 내부에도 그대로 사용하면서 뭔가 통일감을 줬고요. 통일된 디자인은 여기저기서 많이 볼 수 있는데 로테르담의 유명한 다리 에라스무스 교거든요. 왼쪽 부분의 상판은 이렇게 여러 개의 가는 강선이 주탑을 통해서 잡아주고 있고 오른쪽 상판은 이렇게 굵은 강선이 잡아주고 있는 이런 형태인데 이 주탑이 이렇게 백조 형상을 표현해 놨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살짝 이렇게 꺾였잖아요. 그 다리를 비추는 경관 조명 얘도 주탑 따라서 이렇게 살짝 꺾어놨어요. 통일감을 준 거죠. 비슷한 디자인으로 군락을 이루면서 통일감을 준 마을도 있어요. 이름이 레고 마을이에요. 진짜 뭐 레고를 이렇게 막 쌓아가지고 만든 그런 느낌의 건물이 길가에 이제 쭉 이렇게 이제 붙어 있는 거죠. 가설재로 통일감을 준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과거에 활발하게 항구였었는데, 화물을 내리는 크레인 같은 거, 뭐 컨테이너 뭐 이런 게 되게 많았을 거잖아요. 근데 도시가 확장이 되면서 항구가 북쪽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다 쓸모없게 된 거죠. 쓸모없어진 이런 크레인을 철거하지 않고
훌륭한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서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얘가 호텔이에요. 요 객실이 이제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이제 객실을 만들어놔가지고 투숙객은 이 위에 올라가서 전망을 즐길 수 있도록 타워 크레인 위로 올라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전망을 즐기는 게 덤이야. 이걸 이제 관광 상품화 해놓은 거예요. 항구 창고였으니까 쓰고 남은 컨테이너 박스 많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막 그냥 이렇게 위로만 쌓는 거에만 익숙해져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걸 이렇게 곡선으로 쌓아가지고 문줄을 만들어 놨어요. 여기부터 들어가면 우리 지역입니다. 이것도 이제 사진으로 담아봤고요. 차량 통행을 막는 바리케이트인데 얘도 좀 특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문에 셔터 내리는 거 그 역할을 이제 얘가 하는 건데 이 부분이 이렇게 반이 꺾으면서 얘가 이제 올라가면은 위로 이렇게 접히는 거예요. 반 딱 접히면서 차량 통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는 역할을 하는 건데 색상은 이런 색동저고리 같은 줄무늬 이런 걸 좋아하는지 이게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여기도 색동저고리를 해놨어요. 그런데 같은 디자인이라도 그냥 평범하지가 않아. 얘를 이렇게 비스듬하게 올려놨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꺾어져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옆으로 그냥 평행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을 텐데 이걸 이렇게 살짝 꺾어놔가지고 범상치 않은 디자인을 만들어 놓은 거죠. 살짝 틀어서. 이런 살짝 틀기 문화는 이웃나라 벨기에도 비슷했습니다. 이 벨기에 중앙역인데 이 선홍색의 시트판 얘가 눈에 확 띄면서 잘 어울렸는데 얘도 이렇게 살짝 틀어놨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딱 맞췄을 텐데 그렇지 않고 이걸 들어 놓은 거죠. 평범함을 거부하는 게 이들 문화인 것 같아요. 열차 손잡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직선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곡선으로 해서 얘도 이렇게 쭉 내려오고. 네, 재밌더라고요. 독특한 아이디어도 많았는데 맥도날드였고요. 처음 딱 보고 야 이거 손잡이구나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한 손으로 열고 음식 플레이트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쓰레기 버리는 건데 야 이거 정말 편리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나라 맥도날드도 이거 있으면 좋겠다. 길거리에 담배꽁초 버리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 그냥 바닥에 막 던지잖아요. 여기다 던지세요 이거예요. 여기 딱 튕길 수 있도록 경사판도 만들어가지고 여기 튕기면 여기로 싹 돌아가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담배꽁초 수거통이 땅에 매설돼 있는 거죠. 길거리 쓰레기통 뚜껑도 범상치가 않아요. 얘는 이쪽 방향으로 얘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경사를 줘놔가지고 빗물도 고이지 않으면서 디자인적으로 뭔가 독특하게 이렇게 만들어놨죠. 경계석도 얘는 살짝 특이했는데 이렇게 쐐기를 만들어놔가지고 여기 다 이렇게 뭔가 좀 물리게 이렇게 만들어놨더라고요. 큰 경계석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쐐기를 다 이렇게 줘놨어요. 서로 물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 이것도 좀 독특했고 풍차가 바람으로 이렇게 돌잖아요. 그 바람으로 저걸 돌려서 물을 퍼내는 데 썼던 건데 그러니까 물이 많은 악조건을 바람을 이용해서 극복했던 건데 진짜 바람 정말 세게 불어요. 전망대 같은 데 올라가면 막 그냥 몸이 밀릴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공기는 정말 눈물 날 정도로 깨끗해요. 중국 옆에서 그냥 맨날 미세먼지 온다고 경보 듣고 있다가 열흘 있는 내내 이런 깨끗한 공기로 숨쉬니까 와 진짜 비닐봉지에다 싸갖고 오고 싶더라고요. 이 청명한 공기가 이 나라 축복이겠구나 싶은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축복이 아이러니하게 물이 많다는 게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열차를 타고 조금만 외곽으로 나가다 보면 온통 물이에요. 이렇게 어딜 가나 수로가 이렇게 그냥 쭉 있는데 저 수로가 그냥 찰랑찰랑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온 대지가 촉촉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엄청난 면적의 농작물과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온통 튤립이에요. 이런 많은 물 때문에 생긴 운하를 그냥 척박한 자연환경으로 그냥 두질 않았어요. 이게 운하에 떠있는 선상가옥이에요. 저렇게 집을 짓고 살기도 하고 운하를 이용해서 공사 현장 주변에 이런 폐기물 박스 있잖아요. 이걸 운하 수로를 이용해서 선박으로 이동을 하기도 해요. 배니까 한꺼번에 막 2개, 3개씩 그렇게 싣고 그렇게 다니더라고요. 다리가 낮은 부분은 이렇게 들어서 배가 통과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다 지나가면 다시 내려가지고 보행자가 다닐 수 있도록 원상복구 해놓는 거죠. 그러니까 천성적으로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 앞에 작은 공간마다 이렇게 화단을 만들어서 다 온통 이렇게 이쁘게 꾸며놓은 거 보면 그러면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귀국길에는 정말 우리나라 자랑스럽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었는데 딱 14개 국가는 여권 심사를 별도로 그냥 자동으로 해주는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딱 하더니 처음에 줄이 막 그냥 되게 길어가지고 와 씨 이거 엄청 기네 이거 언제 들어가지 하고 있었는데
나라가 어디세요? 물어보더라고요. 한국이요. 그랬더니 아 그럼 이쪽으로 가세요 라고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갔더니 막 그냥 싱싱 다 그냥 쭉쭉 통 거야. 와 우리나라 여권 파워 짱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네덜란드가 더 좋아지는 거 있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 볼거리, 사람, 공기 세 가지가 나이스한 네덜란드 강추입니다.